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2년 전에 한번 파혼한 경험이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다른 분처럼 예비시댁과 트러블이 생기거나 둘 사이의 문제로 헤어졌다기보다 조금 특이한 경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다지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때만큼은 엄마 말을 귀담아 들었던 게 살면서 제일 잘한 일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 같은 분 계시다면 어른 말 잘 귀담아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혹시 사주나 관상을 믿으시나요? 물론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주나 명리학 같은 건 일종의 통계학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 생년월일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을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는 사주나 관상을 큰일을 앞두고 꼭 참고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주나 관상이라는 게 미신일 수 있지만 때로는 숨겨진 사실을 말해주기도 한다는 걸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안 후로는 맹신을 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으니 어디까지나 제 사연은 일종의 우연한 해프닝으로 가볍게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33살이고 직장 생활 7년 차입니다. 대학 졸업 후 줄곧 회사 생활을 해왔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대리직함을 달고 있습니다. 외모는 평범해도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부침성이 좋아 주변에 친구들이 많습니다. 덕분에 소개팅 제의가 끊이지 않았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는 소개팅으로 만나 세 번째 만남에서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고요. 둘 다 나이가 있는지라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양가 어른 조율날에 결혼 날짜까지 대충 잡은 상태에서 상견례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다행히 금전적으로 손해본 건 없었어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또래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을 많이들 했어요. 제가 조금 늦은 편이고요. 그런데 저 파혼하기 1년 전쯤인가 결혼을 막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결혼할지 말지 너무 고민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고 하니 그 친구 얘기는 이랬습니다. 남자친구랑 사귄 지 2년이 넘기도 했고 결혼하자는 말을 하길래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얼굴을 보여드렸거든? 그런데 엄마가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길래 아무 생각 없이 알려준 적이 있어. 근데 엄마가 관상이 별로라 느낌이 안 좋았는데 나랑 궁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야. 절대 허락 못하니까 연애만 하다가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하라고 하는 거 있지? 뭐?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 믿어. 둘이 좋으면 그걸로 된 거지. 괜히 다른 조건 마음에 안 드셔서 트집 잡으시는 건 아니고? 직장 든든하겠다, 인물 멀쩡하겠다. 솔직히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결혼하면 그 집 식구들이 나를 말려 죽인다잖아. 하, 그런 걱정을 뭐 벌써부터 하는지.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보면 관상가나 사주가가 나와 연예인들 사주 같은 거 봐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쏟아내는 게 많았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좋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쁜 말을 들으면 찝찝하기 마련이니 친구 엄마도 궁합을 운운하며 결혼을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친구가 어찌 됐는지 아시나요? 결혼을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말하던 그 친구는 만나던 사람과 결혼을 못했습니다. 친구는 부모님 말 안 듣고 고집부리며 결혼을 추진했는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댁과 트러블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 듣고 궁합이라는 것도 아주 무시할 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다만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라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가 파혼했다는 소식 들을 때쯤에는 저도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남자친구와 교제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었지만
남자친구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평일에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데이트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평일 저녁엔 전화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다른 연인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평범했습니다. 주말이면 늘 데이트를 했던 우리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버스 정류장 근처에 사주 카페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문득 제 친구의 일이 생각이 나서 남자친구와 재미삼아 궁합을 보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저기 가서 궁합 한번 볼까? 궁합? 운주는 저런 거 믿어? 다 미신인데 그런 데다가 아깝게 돈을 쓰려고 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뭐. 내 친구 미경이 알지? 걔도 저런 거 안 믿는 친구인데 부모님이 둘이 궁합 안 좋다고 결혼 반대했다잖아. 근데 둘이 결국 깨진 거 봐라. 아주 무시할 것도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자. 제가 졸라대자 남자친구는 마지못해 승낙했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주 자세하게는 딱히 볼 생각은 없었는데 카페 사장님이 워낙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재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참 우리 궁합을 봐주시던 카페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이 남자랑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자친구가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요. 아가씨, 이 남자랑 궁합이 너무 안 좋아. 절대 결혼하면 안 돼. 둘 다 서로 인생에 줄 그어놓은 팔자라 이거야. 내 말 명심해. 심지어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팔자라며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신랑 될 사람 얼굴은 멀쩡해 보여도 사실 여자 잡아먹을 상이야. 내 아들 같았으면 벌써 호적에서 파버렸을 정도야.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내 말 명심해. 내가 웬만해서는 아무리 안 좋은 커플한테도 이런 말 안 해. 여자도 성격이 센데 남자는 더하네. 남자가 뭔가 감추는 게 많구먼. 허우대는 멀쩡하다는 거에 속아서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법이라 이거야. 아리송한 말만 늘어놓는 카페 사장님 때문에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몹시 불쾌했고요. 내가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남자친구도 너무 불쾌할 것 같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의 얼굴을 슬쩍 보았습니다. 그런 말 듣고 기분 나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자친구는 열받는지 얼굴이 벌개지기까지 해서는 이따위 개소리 듣자고 여기 온 거 아닌데요. 다시 똑바로 봐봐요. 살면서 이런 엉터리 같은 사주풀이는 또 처음이래요. 은주야 가자. 괜히 돈만 버렸네. 아줌마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등쳐먹는 장사 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말도 못하고 남자친구 손에 이끌려 카페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말 들어서 기분 좋고 싶었는데 돈 주고 나쁜 말을 들으니 괜히 찝찝하고 신경 쓰이더군요. 자기랑 나랑 잘 맞는다는 말 듣자고 간 건데 뭐 저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에이, 기분만 잡쳤어. 제가 투덜거리는 말에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은주야, 아직도 모르겠어? 저게 다 상술이잖아. 저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야. 왜 공부 못하는 애 비싼 학원 등록하게 설득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안 좋다고 말해서 부적이라든가 굿이라든가 그런 걸 돈 뜯어내려는 수법이라고. 그래? 그렇다면 뭐 납득이 가긴 하네. 근데 혹시 자기 나한테 정말 속이는 거 하나도 없지? 결혼하려는 사이에 서로 감추고 있고 이런 거 나 정말 싫어? 나는 자기가 천에 고아라 해도 상관없으니까 나한테 절대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 알았어. 내가 너한테 감출 게 뭐가 있겠냐? 걱정 마. 다음부터는 저런 사기꾼한테 돈 버리지 말자. 저런 게 혹세무민 아니면 뭐겠어? 고민 상담하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니? 남자친구 말을 들으니 또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찝찝하지만 잊어버리기로 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사주니 타로니 뭐 이런 것들 저는 다 상술이라고만 생각하게 되었고요.
고작 그런 일로 잘 사귀고 있는 우리가 헤어질 것도 아니었기에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커플은 서로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긴 하지만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일만큼은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둘 다 나이가 있으니 언젠가는 양가 부모님께 소개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했는데요. 엄마 아빠는 일단 남자친구 훤칠한 외모에 안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센터를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겠구나 생각하셨대요. 제 입장에서는 결혼 승낙을 받는 자리이기도 했기에 무척 떨렸습니다. 다행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식사 도중 엄마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봤더니 엄마가 제게 남자친구 사진을 좀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은주야, 너 남자친구 생년월일 좀 엄마한테 알려줘봐. 그리고 얼굴 잘 나온 사진 있으면 몇 장 보내놔라. 엄마 말 듣자마자 뭘 하려고 하는지 딱 짐작이 되더라고요. 엄마, 뭐 점 같은 거 보려고 그러는 거지. 나 그런 거 싫어해. 하지 마.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만 안 좋게 그런 건 뭐하러 보려 그래? 제가 펄쩍 뛰며 싫다고 하자 엄마 말은 이랬습니다. 얘, 엄마가 나조차고 이러는 줄 알아? 너는 결혼이라는 게 인생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 모르는 것 같아서 엄마가 답답해 죽겠다 이거사. 여자가 결혼 한번 잘못하면 팔자가 얼마나 꼬이는 줄 아니?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말이 있잖아. 너는 엄마 딸인데 사위 된다는 사람 얼굴 멀쩡한 것만 보고 어떻게 덜컥 결혼해라 말을 하겠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아무 소리 말고 엄마 하라는 대로 해. 괜히 이상한 점집 가서 나쁜 말이나 듣고 부적이니 뭐니 엄마 돈 떼일까 봐 하는 말이야. 그런 거 다 상술이라고 그러던데? 걱정하지 마. 엄마 점집 가는 거 아니야. 너 엄마 친구 지영이 이모 알지? 너 그 이모가 심심풀이로 사조나 관상 같은 거 잘 봐주거든. 점쟁이도 아닌데 은근히 용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돈 뜯길 걱정 말고 솔직히 말해줄 거 아니니? 엄마 친구에게 물어본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릴 명분이 없더라고요. 마지못해 엄마에게 그 사람 생년월일과 갖고 있는 사진 몇 장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은 그 일을 잊고 살았어요.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가는 문제로 조금 기분이 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집에 인사를 했으니 이제는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날짜도 잡아야 하는데 우리 집에 인사를 한 후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뭔지 모르게 애매한 태도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자기 집에 인사드리는 걸 자꾸 미루려고 하더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얼버무리는 시기였습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남자친구의 그런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혹시 나에게 뭔가를 감추는 건 아닌지, 아니라면 혹시라도 부모님이 나를 반대하실까 봐 걱정이 되어 그런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말로는 나랑 결혼하겠다면서 왜 영훈 씨 부모님한테는 나 소개 안 시켜주는 거야?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자 남자친구는 잠시 망설이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은 우리 집에서는 여자 쪽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부모님은 며느리가 전문직이나 아니면 공무원 같은 안정된 직장을 갖길 바라셔. 우리 부모님이 사업하다 몇 번 말아먹고 잘 안 된 적이 있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거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감 직업이 성에 안 차신다는 거야? 지금 다니는 직장도 정년이 보장된 곳이라는 거 자기도 잘 알잖아. 어떻게 사람을 보지도 않고 그러신데? 저는 너무 기분 상해서 남자친구에게 툴툴거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다음 주쯤에는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부모님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너랑 결혼하는 거 반대하시는 건 아니야. 가뜩이나 예비시댁이라는 존재는 어려운 법인데 가기 전부터 그런 걸 전해 듣고 나서는 그다지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파워 긍정의 마인드의 소유자였는지라 나를 반드시 마음에 들게 예비 시부모를 구워 삶아 놓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얼마 후 남자친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원래 사업이 몇 번 힘들었다는 건 알고 있었고 지금 사는 집도 임대 아파트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보여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동생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설마 하니 그렇게 어릴 줄은 몰랐거든요. 딱 봐도 10살이나 되었을까 말까한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침착한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영훈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둘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심란하더라고. 우리 집이 그리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말이야. 보다시피 애가 아직 어려서 너희들이 결혼하면 내 애다 생각하고 많이 도와야 해. 그래서 며느리감은 돈을 좀 잘 버는 직업이었으면 했는데 듣자니 좋은 회사 다닌다며? 하시고는 저와 남자친구를 번갈아 쳐다보시더군요.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어린 시동생도 놀라웠는데 직선적인 예비시모 말투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예, 그냥 여자가 다니기든 괜찮은 회사예요. 그런데 어머니, 영훈 씨 동생이 이렇게 어린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 동생이 있다고만 했지 나이를 말한 적이 없어서요. 둘이 결혼하면 도련님도 잘 챙겨야죠. 애써 태어난 척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예비 시부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니들이 이놈 대학 보낼 때까지 끼고 살 수도 있어. 그때는 우리가 나이가 많아 감당하기 힘들 거다. 잘 좀 부탁한다. 이러시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인사차 온 건데 벌써부터 저런 말을 들으니 너무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외에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쪽에서는 막상 저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예비시모가 결혼 날짜와 상견례 날짜를 넌지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올해는 다 갔으니 결혼은 내년 봄쯤 하는 게 좋겠다. 그럼 그 전에 상견례는 미리 해야겠구나. 너희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결혼 날짜 미리 잡는 건 어떠시냐 여쭤봐. 날짜 정하고 상견례 하도록 하자. 네, 저희 부모님도 내년 봄쯤이 좋다고 하시긴 했어요. 제가 부모님 의견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예비시댁에 인사까지 하고 나와서는 저는 남자친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영훈 씨, 나한테 그렇게 어린 동생이 있는 건 왜 말 안 한 거야? 나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동생 있다고 말은 했잖아. 나이 어린 거 말 안 한 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그래? 그게 잘못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우리한테 책임 전가하는 게 싫다는 거야. 자기 부모님은 본인들이 낳아놓고 왜 며느리 될 사람한테 시동생을 대학까지 책임지라고 하신대? 아무리 그래도 아직 결혼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닌데 나한테 너무 막말하신 거 아니야? 아깐 그냥 대답했지만 이건 자기가 정확하게 선 그어줘. 부탁할게. 야, 어린 동생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정색을 하냐? 너 원래 이렇게 속 좁은 애였냐? 옛날 세대는 다 며느리 군기 잡겠다고 더 심한 말도 하고 살았어. 설마 우리 엄마가 내 동생을 너한테 키우라고 하시겠어? 조금 심하다 싶어도 며느리 될 사람이라 편해서 그런 말 하신 거니까 그건 네가 이해해줘. 원래 예비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하는 법이라잖아. 그게 무슨 논리야? 며느리한테 함부로 대한다니. 자기는 그러고 보니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더라? 자기가 부모님한테 배워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나 보지? 대체 그게 무슨 개소리랍니까? 예비 며느리니까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고 함부로 대한다니요. 솔직히 저 그날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고 나서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 볼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자친구와 사귀던 지난 1년 동안 보았던 남자친구의 예상 밖의 성격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남자친구의 태도 때문에 몇 번 싸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 남자친구는 평소엔 다정하지만 유독 서비스직 종사자에게 불친절합니다. 가령 식당 종업원에게는 퉁명스럽게 대하고 마트 계산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어쩔 때는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 종종 저와 다투기도 했고요. 초기엔 마냥 좋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을 했었거든요. 연애 초기엔 누구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니 잘 몰랐던 거죠. 하지만 가끔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내고 화내는 일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서로 알아가는 단계이고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를 만나고 나니까 뭐랄까, 내가 알던 사람과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확실하게 미루기로 결정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엄마 때문이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대뜸 하는 말이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은주야, 너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엄마는 지금 만나는 네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면 좋겠어. 아니면 결혼을 좀 미루고 천천히 생각해보는 것도 좋고. 갑자기 그런 말은 왜? 이미 서로 인사까지 다 한 마당에 다음 달 상견례하는 건 어쩌라고. 그러자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엄마가 엊그제 친구 만날 일이 있어서 네 남자친구 사진이랑 사주를 보여줬거든? 아휴, 나는 어느 정도 나쁜 소리면 그냥 감수할 생각이었는데 너무 안 좋은 말을 듣고 와서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 엄마, 우리들이 궁합 안 좋은 건 나 이미 알고 있어. 근데 그런 미신을 그렇게 맹신할 필요는 없어. 참고만 하는 거지. 얘, 그냥 안 좋은 정도는 엄마가 이러겠니? 너네들이 궁합이 최악 중에 최악이란다. 사주팔자 자체가 맞지 않아서 둘이 헤어지지 않으면 집에 우환이 생긴대잖아. 그뿐인 줄 알아? 사진을 보고 나서는 예비사위 얼굴이 영 탐탁치가 않다는 거야. 어디서 그런 놈을 만났냐고 뒤에 뭔지는 몰라도 숨기는 게 많다잖아. 음영한 꽁꽁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당장 헤어지라더라. 엄마.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 사주궁합 안 좋다고 헤어지는 게 너무 우습지 않아? 그래. 네 말대로 사주니 궁합이니 맹신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허투루 듣지는 말아야 해. 엄마가 그런 거 무시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이 봤다. 그놈 관상이 너무 안 좋다고 사기꾼 같다는데 엄마가 마음이 편하겠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 엄마는 뭔가 미심쩍다. 그리고 집도 어렵다며. 사업한다길래 넉넉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싫어. 너한테 빨대 꽂을까 봐 무섭다. 네가 꼭 결혼을 해야겠다면 엄마가 이길 순 없겠지만 어쨌든 엄마 말 새겨 듣고 남자친구 좀 더 잘 알아보고 결정해. 심지어 바람둥이 기질이 다분하다며 최악의 궁합이니 당장 헤어지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미신이긴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더군다나 연애 초반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니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절대 만나지 말라는 엄마 말에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그래도 딸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결혼하려는 사람에게 너무 악담을 하는 것 같아 속상했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 엄마 말이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문득 내가 남자친구에 대해 아는 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는 집과 가족은 알아도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20대를 보냈고 어쩌다가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가끔 일하는 곳에 가자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데려간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친구의 뒤를 좀 캐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제가 썼던 방법을 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돈이 좀 들어도 단기간에 확실한 사실을 파헤치는 데는 흥신소만한 곳이 없어 부득이 그곳을 이용하게 되었네요. 곧바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는데요. 예상대로 가격은 만만치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볼륨을 잡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2주일이면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탈탈 털어주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권하지는 않으니 제 케이스는 참고만 해주세요. 어쨌든 남자친구의 신상을 의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를 알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의 실체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요. 저는 남자친구의 숨겨진 과거를 알고 나서 파혼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에게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남자친구가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던 카센터는 남자친구의 사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20대 중반부터 쭉 일을 했던 직원이었고요.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더 황당했던 사실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흥신소 직원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네요. 아니 아가씨, 이 사람 결혼할 사람이라더니 남자에 대해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게 없네. 이 친구 동생이라는 애 하나 있지? 걔가 사실은 이 친구가 낳은 애더구만. 그리고 더 황당한 게 뭔 줄 알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 치고 다니다가 폭력으로 감방에도 갔다 온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뒷조사하면서 기가 막혔네요. 아가씨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봤던 나이 어린 동생이 설마 남자친구의 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그럼 애는 부모님 밑으로 호적에 올렸나 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자식이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애 낳으면 부모가 그렇게 하곤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애 엄마가 아마 애 아빠 감방 가 있는 동안 애를 놔두고 집을 나간 모양이야. 뭐 인생이 파란만장하더구만. 카센터에서 일하는 것도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로 취업한 거던데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잘 산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가씨 몰래 만나는 여자도 몇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에이 아가씨, 내가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니 잘 들어요. 이런 조사까지 한 건 이미 이 친구를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괜히 이런 놈한테 걸려서 인생 복잡해지지 말고 딱 여기서 정리해요. 이미 답은 나와 있구먼. 뭐 그리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어.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전부 듣고 나니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어쩌자고 나를 감쪽같이 속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사람과의 모든 추억이 거짓이었다는 건데 그것도 끔찍하더군요. 아무튼 그날 이후 한동안 남자친구와 연락을 끊어버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잘 이루지 못했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 만나기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는 이 인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고소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 인간 부모는 합의금 마련하느라 집 팔고 빚까지 냈다고 합니다. 집이 가난한 이유가 그놈 때문이었던 거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나서 우리 부모님께 먼저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흥신소까지 동원해 남자친구 뒤를 캐냈다는 거 아시고는 많이 놀라셨는데 그 뒤로 남자친구의 실체를 듣고 나서는 입을 떡 벌리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럼 그 동생이라는 애가 아들이었다는 거야? 뭐 그런 미친놈이 다 있다니? 누구 인생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짓말을 해? 평생 호구짓할 여자 찾고 있었구만. 역시 다시 생각해보길 잘했지. 엄마가 영 마음이 이상했어. 처음에 우리 집 왔을 때 예의 바른 척해도 사람 눈빛은 못 속이는 법이다. 어른들은 보면 다 아는 수가 있거든. 너 마음 단단히 먹어. 걔 너랑 곱게 안 헤어져 줄 수도 있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괴롭히면 꼭 말해라.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날 밤 부모님 두 분 다
잠 한숨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혹시나 딸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가 모두 끝나고 그 사람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최대한 냉정하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나겠다고 하자 엄마는 약속 장소에서 몰래 숨어서 저를 봐주겠다 하셨고요. 그런데 근 한 달 만에 만난 남자친구라는 놈이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더군요. 연락을 안 하는 동안 아마 제가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걸 조금 눈치챈 듯 했죠. 은주, 너 뭐야? 왜 그리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몇 번 연락했는데 손가락이 부러졌어? 어찌 된 게 전화 한 통을 안 하냐? 너 나한테 뭐 얘기할 거 없어? 그동안 잘도 나를 속였더라. 더 이상 거짓말할 생각 마. 나 오늘 너랑 끝내려고 온 거니까.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막상 그놈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라 쏘아붙였습니다. 뭐? 뭘 끝내? 네가 뭘 다 알았다는 건데? 끝까지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그 인간 태도가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진심이었는데 넌 대체 뭐야? 뭔 사고를 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애까지 낳은 아빠가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사기쳐서야 되겠냐? 네 동생 사실은 네 아들이라며? 간판까지 들락거린 것도 기막혀 죽겠는데 카센터 사장은 개뿔. 월급 받고 일하는 건 왜 거짓말했어? 그러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건 다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엄마가 말한 건 아니지? 진짜 미안해. 용서해줘. 다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거 알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한두 개 속이다 보니 이렇게 됐어. 근데 내 아들이지만 호적상으로는 우리 부모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만 용서해주고 입 다물면 우리 결혼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 어차피 언젠가는 말하려고 한 거야. 제발 내 말 믿어주라. 내가 몰랐으면 너는 끝까지 말 안 했을 인간이야. 어쩜 그 애는 무슨 죄니? 너 같은 아빠를 만난 네 아들도 불쌍하다. 나만 입 다물면 된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차라리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어. 이런 중요한 걸 왜 속인 거냐고? 남자들은 한 번씩 다 방황하잖아. 나는 방황을 좀 오래 했던 거고 어릴 때 실수로 애들 좀 패고 다녀서 그런 거야. 내가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죽을 죄 지은 사람처럼 그러지 마라. 어? 남자친구 변명을 들으면서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우리 부모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너 용서한다고 해도 다른 여자 만나는 것까지는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 오늘 보는 거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난 그 인간이 순간 표정이 싸늘해지더니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절 비난하더군요. 야, 너 혹시 사람 써서 내 뒷조사한 거야? 너 그렇게 나를 못 믿었냐? 설마 했는데 대체 어디까지 조사했길래 여자 만났다는 말까지 하는 거야? 걔들 나랑 이상한 사이 아니야. 그냥 가끔 만나는 친구라고. 그렇게까지 내 뒤 캐고 다니느라 그동안 연락 못한 거냐? 너도 참 지독한 년이다, 어? 그냥 만나는 여자친구랑 모텔을 들락거리니? 더 이상 내 눈 가리고 거짓말할 생각 마. 나는 더 할 말 없어. 이쯤 되니 정말이지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군요. 그랬더니 그놈이 한다는 말이 너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나한테 미련 남아서 질척거리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너 봐줄 거라곤 좋은 성격 하나인데 나니까 너한테 붙어있는 거지 다른 남자한테도 그다지 매력 없어. 그럼 너는 대체 나를 왜 만난 거야? 왜 남의 인생을 같이 나락으로 끌고 가려고 한 거냐고?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뭐 네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줄 알아? 우리 집이 형편이 안 좋아서 돈 많고 능력 있는 여자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네가 눈에 띄더라? 몇 번 만나니까 좋다고 헤헤거린 게 누군데 그래? 이딴 말을 짓거리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속삭여 놓고 뒤로는 거짓말로 엉뚱한 생각을 했다는 게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인간은 내 남자친구이길 떠나 한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성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낳은 아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자기 아들을 부모 밑으로 올려놓은 거 너무 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아이가 없는 사람입니다만 자기 아들에게 형이라고 불리는 거, 그 인간이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얼굴 못생기고 가난한 건 참을 수 있어도 범죄자는 싫어.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더욱 용서가 안 돼. 지금은 하는 말이지만 우리 궁합 봤던 거 기억나지? 그때 그 말 새겨듣고 헤어질 걸. 나는 그게 제일 후회된다. 아무튼 너 앞으로 다른 여자한테 사기칠 생각 말고 네 인생 똑바로 살아라. 혹시 몰라 사람 많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둘만 있는 곳에서 만났으면 제가 해코지 당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파혼을 말하고 그놈과 그 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본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단지 그동안 그 인간과 만난 시간과 돈이 아까울 뿐이었죠.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게 알았더라면 꼼짝없이 그 집에 시집가 인생 꼬일 뻔했으니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끝까지 싸워서라도 인연을 끊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가끔 상상해 봅니다.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세상 모든 일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의 통쾌한 파혼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사이가 아니니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인간이 파혼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 정도는 느꼈으면 합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이 되길 바랄 뿐이고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했던가요? 그건 어디까지나 연애 초기에나 해당되는 말이죠.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좋아 죽겠다면 모를까. 오랜 기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권태기가 찾아오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면 상대방의 단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랑 맞지 않은 성격이라든가 이기적인 행동 등등이요. 물론 모든 커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내 애인에 대해 알고 있는 모습이 다 거짓이라면 어떨 것 같은가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지만 의외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당했고 실제로 사기 결혼당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다 쉬쉬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죠. 저는 다행히 결혼 전에 그놈의 콩깍지가 벗겨지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엄마 말을 들은 덕에 망하는 결혼을 피한 거고요. 게다가 저는 파혼 전까지만 해도 미신 같은 걸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과학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소리라며 무시하곤 했었죠. 하지만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 근거가 없다고 치부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파혼이라는 거 하고 보니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연찮게 엄마가 알게 된 궁합과 관상으로 안 좋은 결혼을 막을 수 있었던 건 저에게 운이 따라주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하는 거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걸 배웠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주관 관상을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재미삼아 보는 게 좋겠죠? 제 사연은 재미나게 들으셨나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쪼록 다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